変身.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릭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준비한 리뷰, 가면라이더 파이즈 속 3호 라이더 가면라이더 델타의 변신 벨트 CSM 델타 기어를 살펴볼까 합니다. 가면라이더 파이즈 속 기어들은 전부 다 이 회사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스마트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로고가 박혀있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이번 델타 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카톤 박스가 스마트 브레인의 로고가 박혀있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버를 이렇게 옆으로 열어보게 되면은 짜자잔, 이렇게 스탠딩 바이라고 적혀있는 글귀와 함께 델타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SM에는 또 다른 박스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죠. 바로 이 박스의 뒷면을 보게 되면은 눈이 발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의 윗면과 아랫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델타의 표시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 안에 세모자 모양이 있으니까 델타의 모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사실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림만 앞뒤로 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박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한번 꺼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상자 내부에 있던 델타 드라이버, 델타 무버, 델타 폰, 그리고 각 홀더까지 전부 다 장착한 형태를 이렇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야, 역시 델타 기어 한다면 역시 이 부분을 빠뜨릴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드라이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라이버 정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델타의 미션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션 메모리는 이렇게 당연히 다른 기어 시리즈와 동일하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본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합금량이 굉장하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어른들을 위한 CS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름에 맞춰서 또 디테일 또한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션 메모리에서는 딱히 이렇게 크게 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벨트들과는 다르게 이 델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타 다른 파이즈라던가 카이자라던가 이제 극장판에서 나올 사이가 그리고 오가의 벨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왼쪽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벨트의 연장선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톤 블러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조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대칭의 벨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만큼은 델타 기어가 가져가는 특별성이라고 저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벨트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더 하나가 장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델타 무버를 장비할 수 있도록 홀더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델타 무버의 하단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고정핀이 있고요. 이 고정핀을 통해서 넣고 아래로 돌려서 내려주게 되면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뺄 때는 그냥 위쪽으로 올리고 쭉 빼주시면 간단하게 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뒷면을 막아주는 홀더도 당연하게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또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윗부분이 조금 더 매끄럽게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다는 느낌이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파여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파여있는 형태로 맞춰주는 게 맞다고 매뉴얼에는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델타 드라이버는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파이즈 벨트 같은 경우에는 벨트의 좌우측에 LED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 패널을 켜주기 위해서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은 약간의 불빛과 함께 기동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델타 기어의 핵심 툴이죠. 일단은 델타 무버가 있겠고요. 그리고 델타 폰이 있겠습니다. 일단 델타 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핸드폰이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어딜 봐서 핸드폰일까요? 그냥 무전기의 느낌이 굉장히 다분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델타 무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캠코더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 부분이 이렇게 캠코더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패널을 보게 되면은 뭐 C커 그리고 뭐 0309 그리고 이제 뭐 표정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이거는 딱 봐도 도트 같은 느낌이죠, 그쵸? 그리고 내부에는 또 되감기, 재생 버튼, 빨리 감기 버튼이 전부 다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뭐 다른 기믹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스위치를 넣고 다시 눌러볼게요. 네, 아무런 기믹이 없습니다. 네, 스위치를 눌러도 아무런 기믹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저 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총구 전방 같은 경우는 역시 필름 하나가 씌워져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루시퍼즈 햄머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표식이 발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확대 그리고 축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튼이 있지만 이것도 당연히 더미 파츠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네,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미션 메모리 슬롯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미션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이 힌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서 앞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스프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샷건식으로 펌프 액션도 즐겨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쪽에 미션 메모리가 장착되고 있다면 말이죠. 자, 이번에는 거의 뭐 주요 기믹이 다 들어가 있는 델타 폰이 되겠습니다. 일단 델타 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변신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BGM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대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폰 자체 내부의 기믹 같은 것도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외형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의 변신이라던가 아니면 특징 기믹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뭐 보이시듯이 그냥 폰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전기의 형태입니다. 네, 다를 거 없어요. 일단 뭐 위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잡아당기면은 안테나가 전개된다라는 것 정도와 트리거 형태로 보이는 뭔가의 스위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SB333P라고 적혀 있는데 델타를 이제 숫자 기호로 한다면은 333으로 됩니다. 네, 파이즈가 555였고 카이자가 913이었듯이 델타 또한 333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SB333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앞쪽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델타 무버와 합체하게 되면은 가면라이더 델타로서 변신할 수 있는 사운드가 들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델타 무버, 델타 폰, 그리고 델타 드라이버까지 전부 다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색상 자체는 모노톤에 가깝습니다. 실버와 블랙 그리고 화이트 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델타 기어이기 때문에 정말 뭐 가전제품 하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색상에 있어서 호불호는 절대 갈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델타 기어의 색상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외형과 컬러링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기믹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믹 설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볼 게 뭐겠습니까? 변신부터겠죠? 변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변신을 알아보기 전에는 항상 이 드라이버가 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동 먼저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기동이 됐죠? 그리고 델타 무버를 쥐어주고요. 델타 폰 또한 당연히 ON으로 돌려놔야겠죠? 자, 이렇게 기동이 됐고요. 델타 무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동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검지 쪽에 자리하고 있는 트리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에다가 변신. 자, 이렇게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변신.
자, 이렇게 하면은 가볍게 가면라이더 델타로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변신했을 때 이쪽 드라이버 쪽에서 당연히 LED 불빛이 살짝 하고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당연히 이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적외선 통신이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변신을 하고서 변신을 풀었을 때 당연히 이 드라이버 쪽에는 LED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변신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연결 포인트를 잡고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콘을 분리. 자, 그러면 띠루링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BGM 버튼과 보이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변신 해제. 네, 간단하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은 가면라이더 델타로서 변신하고서 변신 해제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변신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게 일단 발음이 조금 정확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굴려주면은 잘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헨신. 헨신이라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맞게 하면은 뭐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혀를 굴려서 헨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나름 잘 되더라고요. 일단 거의 뭐 80% 이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변신 해제를 했는데 변신을 하고서 변신 해제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다음에야 다시 한번 변신으로서의 시퀀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퀀스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은 아무리 변신, 헨신, 변신, 해신 뭐 다 외쳐봐도 에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신한 뒤에는 변신 해제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변신 시퀀스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헨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델타 기어만 있다면은 가면라이더 델타로 변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변신이 완료된 이 상태를 일단 델타 블래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버와 폰이 합쳐졌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의 총의 형태가 되었죠. 그렇다는 말인즉슨 당연히 총이니까 총알도 나가야겠죠. 총알을 내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또 음성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트리거를 누르고 Fire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Fire. 자, 이렇게 해서 버스트 모드가 됐죠. 그리고 열심히 트리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12발인가 16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트리거를 잡아당겨도 탄이 없다라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트리거를 잡고 차지를 외쳐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charge, charge, charge.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차지가 됐죠. 그 이후에 또 발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에너지 탄을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가면라이더 델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총을 쏠 수 있다, 그리고 재장전이 가능하다 라고까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 게 있다면 당연히 피니시가 있겠죠. 피니시를 보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미션 메모리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델타 무버 위쪽에 있는 슬롯보에다가 미션 메모리를 장착시켜주게 되면은 레디라는 사운드와 함께 앞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개된 상태를 이제 포인터 모드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포인터 모드 때 다시 한번 트리거를 누르고 체크라는 말을 해주게 되면은 익시드 차지가 발동이 됩니다. 해볼게요. 체크! 체크!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루시퍼즈 해머의 사운드가 들리게 되고
델타의 마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작중에서 보여주었던 델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른 필살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루시퍼즈 해머라는 라이더킥 형태의 사운드였고요. 이번엔 포톤 블러드를 난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사격 필살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안테나 부분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각계의 피니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의 형태는 총 2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은 일단 피니시도 전부 다 끝났고 미션 메모리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빠진 게 있다면은 제트 슬라이거의 소환음이겠죠. 소환 콜 같은 경우에는 3, 8, 2, 1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쪽 트리거를 잡아당긴 뒤에 이쪽에 있는 보이스 시스템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갈게요. 3, 8, 2, 1.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해서 제트 슬라이거의 소환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컴 클로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테이크 오프라던가 아니면은 get into the action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get into the action을 위해서 3814를 외쳐주면 됩니다. 3814.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Jet Striker Get Into The Action 이라는 음성과 함께 기동하는 사운드가 들리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Jet Striker Take Off 3846 3846 Jet Striker Take Off. 자, 이렇게 하면은 제트 슬라이거의 비행음까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트 슬라이거의 기본적인 기믹은 살펴봤지만 아까 전에 굉장히 길었던 제트 슬라이거 컴 클로서 때 굉장히 많은 기믹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태에서 트리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거의 무한 탄창에 가깝게 총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안테나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제트 슬라이거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미사일들이 나가는 발사음, 그리고 이 2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굉장히 길었던 제트 슬라이거의 사운드를 완전히 중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믹들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3821 3821 자, 이렇게까지 보면은 확실히 무한탄창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사운드, 그리고 완전히 종료되는 사운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기본적인 델타의 기믹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기믹과 사운드를 들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BGM 버튼과 대사 버튼이 있겠죠. 일단은 먼저 BGM 버튼부터 눌러볼게요. 첫 번째 BGM 버튼. 이 노래가 파이즈 반격이라는 노래인데, 일단 뭐 델타가 자주 등장했을 때도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거의 뭐 델타의 기본 BGM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다음. 이제 이 노래가 오르페노크의 지배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조금 이제 위험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다음. 자, 이게 이제 엘라스모테리움 오르페녹이라는 사운드인데, 엘라스모테리움 오르페녹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판에서 등장했었죠. 극장판에서 등장했는데 왜 이렇게 TV판에서도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죠. 예, 거의 뭐 삽입곡 중에서도 뭐 People with No Name과 뭐 거의 동급의 그런 인기를 가져다 주었던 에고라는 곡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BGM입니다. 야,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이 저스티파이즈 믹스 엑셀이 나올 줄이야. 야, 너무 좋은데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프닝 중 하나입니다. 예, 뭐 거의 뭐 탑급이라고 해야겠죠. 탑 1입니다, 솔직히. 예, 탑 1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야, 이 노래가 이렇게 델타 기어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게 정말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좋네요. 일단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저작권 때문이라도 굉장히 짧게 들려드렸을 것 같은데, 사신 분들은 진짜 꼭 다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극장판 버전. 너무 좋아요. 자, 뭐 이렇게까지 해서 총 5개의 BGM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타 다른 CSN과 동일하게 이 BGM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으로 변신했을 때 해당 BGM으로 등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5번의 신호가 울렸죠. 이 총 5번의 신호, 그러니까 5번째 곡을 이제 변신했을 때 들려달라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때 변신을 하게 되면은 Justified 엑셀 믹스가 들려오게 되겠죠.変身. 네, 요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독특한 변신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기음이 나왔고 델타 무브에 장착했을 때 컴플리트라는 소리와 함께 포톤 블러드가 전개되는 그런 사운드가 들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기 사운드가 없는 형태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행신이라는 대사를 하게 되면은 대기 모드로 돌아가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때 트리거를 떼는 것과 트리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는 또 사운드가 다르게 됩니다. 트리거를 뗐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기음이 들리게 되지만 트리거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해당 대기 사운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델타 무브에 장착하게 되면 몇 단계 건너간 단축 모드로의 변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행신. 그쵸? 지금 현재 트리거를 떼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기음이 안 나오고요. 그 상태로 델타 무브에 장착. 이렇게 하면은 변신의 단축법으로 변신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BGM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운드도 들어봐야겠죠.
뭐 일단 이 안테나가 기동되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당연히 안테나를 올리게 되면은 기동음이 있습니다. 커넥셔닝이라는 대사와 함께 삐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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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되면은 전화벨 대기음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모드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통화 버튼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사 버튼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대사 버튼,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미아라 슈지의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아라의 보이스를 들을 수가 있고요. 이 대사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면은 대기음과 함께 이렇게 키타자키의 보이스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죠? 그쵸? 그리고 다시 되돌릴 때는 다시 한번 길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미아라의 보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사집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은 했으니까 과연 해당 캐릭터의 보이스만 가지고서 변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건 당연히 가능한 소리겠죠? 먼저 트리거를 잡아당긴 뒤에 짧게 대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미아라 슈지의 변신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아라의 보이스만으로도 변신이 가능하고요. 보이스 모드 버튼으로 모드 체인지, 그리고 다시 트리거를 누르고서 짧게 누르는 것으로 키타자키 보이스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트리거를 누르고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차례차례로 이제 해당 기믹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타자키부터 계속해서 가볼게요. Fire라는 단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Charge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미션 메모를 장착해서 익시드 차지, 루시퍼즈가 연마고 있다면 또 다른 사격 필살기도 당연히 사운드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키타자키의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은 버튼을 누르고서 다시 한번 대사 버튼을 이번에는 길게 눌러주게 되면은 제트 슬라이거 소환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키타자키 보이스로 충분히 델타 기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모드 체인지 미아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트리거, 자, 그리고 익시드 차지,
그리고 또 다른 익시드 차지.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익시드 차지도 살펴봤고요. 아까 전에 봤던 키타자키와 동일하게 트리거를 누르고 길게 네, 이렇게까지 해서 미아라의 보이스로도 충분히 델타 기어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팬 서비스 괜찮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변신을 풀었는데 지금은 미아라 상태겠죠? 미아라 상태일 때 트리거를 누르고서 두 개의 버튼을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몬즈 슬레이트의 발동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몬즈 슬레이트의 발동음.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쿠가 라이징의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드를 바꿔줍니다. 자, 키타자키로 변경됐죠? 다시 한번 오르페노크로 변신하는 사운드. 오르페노크로 변신했을 때 이제 뭐 뒤쪽으로 환영이 나오면서 말할 수 있는 사운드로 이렇게 또 변경이 되고요. 이번에는 오르페노크였다가 다시 인간체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변신 해제음이죠. 이렇게 해서 총 3개 그리고 플러스 1으로서 데몬즈 슬레이트, 오르페노크 변신 사운드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믹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믹의 마지막. 아까 전에 열심히 뭐 3, 8, 2, 1, 뭐 행신, 뭐 파이어를 열심히 외쳤는데도 에러가 나왔죠. 혀를 굴리고서 본인만의 변신 방법 사운드를 찾지 않는 이상은 되게 에러가 많습니다. 에러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를 해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기동 스위치를 오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대화 버튼 있죠? 대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프 버튼을 다시 ON으로 만들어 줍시다. 원래라면은 이 위쪽 안테나 쪽에서 불빛이 나와야 되는데 불빛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 버전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도 아무리 뭐 변신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한 말로도 충분히 변신이 가능합니다. 순차대로 이렇게 변신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변신 때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스탠딩 바이, 그리고 변신한 뒤에 라고 말하면 파이어, 그리고 다음에는 또 차지, 그리고 미션 메모를 장착했을 때는 당연히 익시드 차지가 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분리를 하고서 변신 해제하고서 다시 한번 R을 외치게 되면은 3, 8, 2, 1 제트 슬라이그의 소원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Jet Slugger, come closer.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허! 라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사운드만으로도 충분히 변신놀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이어, 익시트 차지, 그리고 제트 슬라이거 소원음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면라이더 델타의 변신 벨트 CSM 델타 기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개봉했을 때 열심히 변신해본다고 외쳤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넘어가 버렸네요. 일단 그 당시에 사용했을 때는 정말 징하게 변신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이었지만 조작법에 익숙해지고 억양만 조금 더 잘 넣어주게 되면은 변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즈 기어나 카이저 기어에 비해서는 볼륨감이 적은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챙겨주고자 하는 모습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